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42페이지 대령이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봤냐면 전번 시간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을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대리권을 봤죠. 우리가 항상 대리는요. 올해 대리에서 민법 총칙 10문제 나오는데요. 대리에서 3문제가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대리가요. 시험이 많이 나오죠. 주택관리사는 언제나 4문제가 나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는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여기 뭘 한다? 변경하죠. 그럼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하죠. 발생은요 무슨 대리가 있어요?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다음 무슨 대리? 임의 대리요. 임의 대리는 반드시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죠. 그럼 대리권의 변경이죠. 대리권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느냐?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명백하냐?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명백하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럼 몇 조에 해당해서 118조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리권을 남용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요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죠.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질 수도 있다. 그러면 대리권을 뭘 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을 하죠. 대리권을 제한할 때는 공동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양,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있죠. 그럼 공동대리 뭐다? 124조 이렇게요. 119조 이렇게요. 여기는 124조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있고요. 대리권의 소멸이죠. 소멸은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 한정된 것이 있어요.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은 119조요. 임의 대리, 127조요. 임의 대리는요, 128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법조문을 딱 보면, 조문들이 다 여기 118조에다가 107조 갔다가 119조, 124조, 127조, 128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는 법조문을 보면서 공부하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뭘 보냐. 이렇게 이제 본인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을이 있죠. 갑이 지금 을한테 뭐를 줬어? 대리권을 줬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라 한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한단 말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고?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대리행위요. 대리행위 이렇게요.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사자하고 대리를 비교했었죠. 모든 의사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하죠.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 하자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대리인 기준 116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어떻게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이름이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러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그럼 대리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니까요. 그러나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아까 얘기했죠.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한다니까. 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계약을 했더니 취소한다. 말이 안 되잖아 앞뒤로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조냐? 117조다 이런 말이죠. 117조, 116조, 117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해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대리행위라고 그래. 됐죠? 좀 이따 물어봐 다시.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을. 그럼 여기서 누가 본인이에요? 여기가 갑의 본인이라니까요. 이게 누구죠? 대리인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게 임의 대리이면 갑이 본인이죠. 이게 만약에 법정 대리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본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것을 뭐란다? 대리행위. 여기 봐봐 대리행위죠?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관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 대리관계 표시.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 표시, 대리관계 표시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이거 왜 중요하냐?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냐? 현명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여기 봐, 이 말을 잘 보면은 갑하고라고는 대리관계죠. 대리관계. 뭐 때문에 지금 하고 있죠? 대리행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을 위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OX. OX? X라니까요. 왜요? 왜 X다? 여러분 얘기했죠. 대리권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 있으면 본인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그래도 누가 책임져? 원칙은 본인 책임지죠. 그러니까 대리는 반드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본인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러겠어요. 현명이요.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114조, 안 했다 115조 이렇게. 그럼 현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보통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대리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법을 배웠어도 당장 누가 무슨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계획 뭐죠? 매도인 나이다가요. 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매도인 나이다가 법을 배웠으면 2달 배웠으면 적어도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달 배웠어도 이름 못 써 쓰면 잘못 쓸까 봐서.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로 대리인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 거기다 이름을. 알겠죠? 어떻게 써야 돼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써야 되는데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게 쓸 줄 알고 대리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름은 성은 되고 이름은 리인이란 말 알겠죠? 골치 아프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통 법을 배워도 그러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자기 집 팔아달라고 나한테 뭘 줘요? 임장 주죠, 인감도장 주죠, 인감증명서 주죠, 등기 권리증 주죠.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도 떼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본인의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이 집은 대리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의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써요? 갑이라고 쓰지 보통. 갑. 왜? 갑의 걸 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원래는 대리인은 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요, 항상 봐봐.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하여,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무효로 하면 큰일 나.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인장은 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계약을 해도 어차피 본인은 대리한테 대리권을 준 범위만큼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은 날인해도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요. 현명을 할 때는 반드시요 뭐든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반드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현명을 하지 않았다? 대리인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대리인 을 썼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이렇게 쓰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매도인 나이다가 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 배우는요, 이 집이 갑의 거라고 생각한다? 보통은 을의 거라고 생각한다? 을의 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원칙은요,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이런 봐봐, 본다죠. 본다의 반대가 뭐예요? 본다 반대가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본다죠.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을이죠. 병이죠. 병이요,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때는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단 말이 뭐죠? 현명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 이게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뭘 줬다? 처음부터 위임장 주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이미 누구로 알고 있죠? 대리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무슨 주의를 한다? 표시는 잘못됐어도 의사 들어간다. 무슨 지? 의사주의 아니에요? 왜요? 표시는 잘못됐는데 상대방이
내가 누군 것을 알고 있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슨지? 의사주의. 그대로 효력이 있죠. 안대로.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니, 본인이 책임지고, 왜? 나는 누구로 인정되니까? 대리인으로 인정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114조, 115조, 117조. 이걸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자, 거기 한번 봐봐요. 대리행위 한번 봐봐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름은 뭐죠? 책임이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바로 옆에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이란 말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고 이익이 아니죠. 대리행위 대리관계 표시다. 현명을 했다. 114조. 갑의 대리인 을 본인이 책임지죠. 대리인이 갑의 이름과 갑의 인장 날인하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 현명을 하지 않는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 상대방이 내가요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걸 뭐란다? 위임장을 처음부터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럼 그 옆에 와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대리인은 누구여도 된다? 미성년자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대리행위 봐봐. 대리행위 바로 밑에 본인 책임이 있죠. 밑으로 화살표 찍 돼 있죠. 1번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이 된다. 그때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1번 봐봐.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이 될 수 있죠.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이 됐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 의사능력. 3번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제한능력자다. 그럼 맨 끝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절은 대리인이 대리인을 하다가 하자가 있죠. 하자가 뭐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 등이 있다 이 말이죠. 통정의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한번 더 봐봐. 거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번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바로 밑에요. 본인의 지시란 것이 있죠.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맨 끝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이건 왜 그러죠? 봐봐. 본인이 지시했단 말이 이거죠. 여기 한번 봐요. 갑이요 나한테요 자기 집을 1억 원에 팔아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방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1,00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리는 자기가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을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리인이 불안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대리인이 그대로 전달해. 안 된다는데 갑이? 그럼 한 500원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또 전화했어. 그러면 하니까 500 너무 많이 깎는데 안 된대. 너무 많다는데 아직도?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럼 한 200이라고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200만 깎아달라는데 또 전화해. 그럴 때 뭐라고 그래? 100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 그냥 계속 이게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꼭두각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 무슨 말이죠? 대리인은 본인의 입에 해당하죠. 입. 본인이 입 아프니까요 대리인을 시켜서 말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걸 얘기해. 자 1번 봐봐요. 1번은 그렇게 하고 2번 봐봐. 103조에서 이중매매죠. 여러분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죠. 그런데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이런 봐봐.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을 때만 본인을 기준으로 해. 알겠죠? 만약에 똑같이 이중매매인데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경우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2번 3번은요 104조죠. 이건 잘 알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이렇게. 자 그다음에 108조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통정의 표시를 했어. 대리인이 그러면 뭐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통정했으니까.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봐. 5번을 봐. 지금 여러분요 이제 5번을 보면
이런 5번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5번은 우리가 이제 사기나 강박 아까 했었는데, 자, 사기 강박은 제3자가 사기나 강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제3자가 사기나 강박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데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본인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했으면요,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해요? 그냥 취소해요? 그냥 취소하죠. 왜?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뭐하니까? 동일시 되니까. 아까 우리 110조 사기 강박할 때 했잖아요, 첫 시간에. 기억 안 난다 하지 말고.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이제 보면 뭐냐면, 항상 봐봐.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갑, 을, 이렇게 병,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네 가지가.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항상 취소는 뭐를 취소해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하면 무조건 취소해야,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를 해요? 아니, 법률행위를 취소하니까 취소는 법률행위의 취소잖아요. 사기를 당하면 뭐예요?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해야지 취소를 하죠. 사기는 당했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취소를 어떻게 해요? 뭐 계약도 체결 안 했는데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취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 여기요, 이게 본인이고 대리인이죠. 본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뭐 본다? 동일하게 본다. 똑같이 본다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를 해. 뭐라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해. 사기는 당했는데 계약은 체결 안 했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봐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요. 사기.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쳐요. 본인이요 상대방을 사기를 쳐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를 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빨간 것이 사기를 당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야 돼요. 두 번째요, 대리에서는 본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똑같으니까 무조건요, 뭐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은 누구의 사기나 강박으로 본다? 본인의 사기나 강박으로 보죠. 대리에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취소나 해제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 그럼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를 해야 되죠. 누가 취소해야 돼? 본인이 취소해.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취소를 당해야 되겠죠. 취소를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해? 본인이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봐봐. 얼굴의 표정을 뭔가를 아는 듯한 여유 있는 표정,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알겠죠? 자, 봐봐. 아주 간단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를 하죠. 그런데 대리는 뭐가 똑같다? 본인하고 대리는 똑같이 취급하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하고. 대리인 사기를 쳤다?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취소를 못한다.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한다. 사기를 당했어도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됐죠 지금? 그거 하면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4개 만약에 대리인 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 4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0.5초 만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대리인 상대방 사기 쳤죠? 대리인하고 본인은 똑같죠? 누가 사기를 당해야 돼? 취소를 당해야 돼?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당한다. 언제든지 취소다. 왜?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대리인의 사기를 누구의 사기로 본다? 본인의 사기. 여기는 상대방이 대리인 사기 쳤죠? 대리인 기분 나쁘죠? 사기 당한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누가 있어? 맥가이버가 있죠. 맥가이버 본인이 취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요. 본인이 상대방 사기 쳤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이 두 놈은 똑같은데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했죠? 뭐 한다? 취소한다 이 말이지. 상대방도 열받으니까요. 본인이 사기 쳤죠? 본인이 사기 당했죠? 계약은 체결한 적이 있어 없어? 아니, 본인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몰라가 어디가 있어?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한다니까. 아니, 대리의 상상 계약은 누가 하죠?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나 상대방이나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사기당했어?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본인이 사기 당했죠.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 아니 본인이 계약 체결해요? 누가 체결해? 대리인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대리인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상대방도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그러니까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계약은 하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취소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한다. 내가 아까 하기 전에 몇 번 얘기했죠. 밑밥 쫙 깔아줬잖아요. 뭐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된다. 대리는 사기 당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본인과 대리는 동일하게 된다. 대리인의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것을 알면은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정답이 뭐가 나왔냐?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인에게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본인한테 간다니까. 여러분 혹시 저 혼민정임의 모든 건 몰라? 모르면 말모의 영화 좀 보고 와. 알겠죠? 그걸 보면 우리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말모의 영화도 한번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뭐라고 얘기한다? 모든 것이란 것은 전부 다 알겠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다. 아까 내가 말했죠? 본인이 누구라고? 맥가이버라니까. 대리에서는 모든 것은 누가죠? 본인. 인생 끝났죠? 알겠죠? 한번 봐봐 이제. 자 43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그러면 5번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봐봐. 순서대로 봐봐. 위에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알았죠? 순서대로.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현명주의 봐봐요. 유학집 현명주의.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항상 이 말이 나와. 이 말이 뭐라고? 현명이라고. 대리관계 표시, 대리행위 표시.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 본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행위하고 수동대리에서는 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봐봐. 상행위 지금요 극장에 지금 영화 보러 왔어요. 지금요 10시에 영화 시작하다는데 지금요 9시 55분에 왔어요. 근데 영화표 주세요. 뭐요? 말모요? 했어요. 그랬더니요 돈을 카드 딱 줬는데 불안해. 왜요? 이 아가씨가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신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여기요 창구 여직원으로서 고용된 사람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고용계약서 내고, 그 다음에 뭐죠? 계약관계 대리면 대리관계 내고, 그 다음에 민증 까고, 민증을 딱 까서 봤더니 얼굴이 달라요? 왜 얼굴이 달라요? 뽀샵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요 가가지고 영화 봐요 못 봐요? 못 봐줘. 내 말은 뭐냐? 상행위는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상거래가는 신속한 거래가 생명이에요. 신속한 거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행에는 현명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수동 봐봐. 현명은 누구한테 하는 게 현명이야? 현명은 누구한테? 현명은 뭐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나 누군데요? 나 갑의 똘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명이잖아요. 누구한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요. 근데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얘기하죠?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상대방이 대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수동대리하고 상행위는 대리가 현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줄고 본인임을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줄고 본인임을 가장하여. 가장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효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현명하지 않는 경우요 어떻게 해요? 기억.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나중에 문제 풀겠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어. 누구의 행위로 본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강의는 듣고는 계시는 거죠? 최선의 범위 내에서 내가요 지금 딱히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어도 딱히 뭐라고 지금 당장 헷갈려 가지고 강의를 방금 들은 것이 다 휴고돼서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여러분 아직 복대리 안 해서 그렇구나. 죄송해요. 앞에 말을 취소하고 다시 얘기해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리인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렇게 해야 되니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나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한다. 현명하지 않는 경우에요, 누구의 행위로 보니까? 대리인의 행위로 보니까요,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디귿 매매 위임장을 제시, 거기 줄고 매매 위임장을 제시.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대리인 걸 알았죠? 그때는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알겠죠? 본인에게. 이렇게 5번 놔두고, 자, 4번요,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 잘못,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 의사 능력도 없어 뭐가 된다? 무효. 법률 효과의 귀속자로서 본인은 줄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은 많이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죠. 본인은 전두환이죠. 27만 원밖에 없는데 아직도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치매에 걸렸는데 골프를 또 잘 쳐요. 알겠죠?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있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알겠죠? 치매에 걸렸어도 골프를 칠 수 있고 27만 원밖에 없는데도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녀. 그거 아주 축복받은 사람이죠. 자, 기억은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돼 있나요? 봐봐. 이제 이것은,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보면 어떤 경우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대리인이 취소 못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봐봐. 기억. 대리인 자신과 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대리 행위를 줄고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죠. 그런데 니은 대리인은요, 위임계약, 계약 동그라미, 위임계약할 때 계약, 니은이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 거고 하나는 대리인 거죠. 그런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숙권행위 줄고요, 본인 동그라미, 본인 단독 종이라미, 숙권행위는 본인이 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숙권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됐죠? 그럼 니을 하나 더 써. 니을 미음 경는 디귿 니을 하나 써. 디귿 니을 했어요? 거기다 써요. 하나 더 써. 뭐라 써냐면, 무권 대리에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무권 대리에서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경우 이 말이죠.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 옆줄 긋고, 무권 대리인 책임 X.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무권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죠.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아. 원래요, 무권 대리는요, 뭐가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복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복대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복대리요. 복대리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요. 그러면 을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봐봐, 이걸요, 정이죠.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요. 복대리를 선임을 해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하도록 한 거예요. 갑은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그러면요, 이 복대리는 어떻게 한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요, 이름으로 선임을 해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라 한다? 복임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다 아니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까 내가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대리행위냐 아니냐 반드시 알아라고.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저기 바로 옆에 일부러 안 적어놨잖아요. 눈 있으면 봐보세요. 오른쪽 눈으로 여기 보고 왼쪽 눈으로 여기 보면 되죠. 뭐라 해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말이 같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나왔냐? 1번 그래가지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다.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해설을 해놓은 거 보면은 과거냐 아니냐 책들 보면 알겠죠. 아무튼 자유분방히 해설들이 돼 있어. 기출문제 해설집 보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요, 봐봐. 이름은 아까 뭐라고 했지? 이름은 뭐 한다? 이름은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죠. 이름은 남항주 공주사건 여러분의 합격을 남항주 공주사건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선생님들 보면 다 자기 밑에 이름이 있어 없어? 있죠. 어떤 선생님들은요 이름을 바꿔. 헷갈려. 아니 분명히 작년에는 뭐라 했는데 올해 또 바꿨어 이름을요. 그걸 왜라고 묻으면 안 되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렇죠. 뭔가가 문제가 있었겠죠. 자기의 광의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쓸 수 없거나, 또는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바꾸겠죠. 내가 알 수 없죠. 그럼 이름 바꾸니까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요 등록을 하려고 딱 받으면은 이름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 왜 그러지? 옛날에 강의가 뭐가 안 됐나?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헷갈리죠. 알겠죠? 왜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책임에 대한 회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국합 선생님은요 계속 공시번 얘기할 때 국합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보니까 국합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마포고 무슨 동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뭐요? 자기는 적어도 공시번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란 거는요, 국합성 선생님이 누구지? 김영삼 선생님이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말 듣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강의를 찍는데 김영삼 선생님은 발음이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국합 선생님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죠? 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요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우리가 이거 봐봐. 아까 한 번 했죠. 현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의 어떻게 하죠?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인의 이름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그냥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아까 우리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대리인 자신을 보죠.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선임이죠? 선임은 뭐냐? 선임은 법원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죠. 대리인이 선임하면 뭐죠? 사람이 선임하면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예요. 알겠죠? 자, 문제요. 자, 문제 하면 좀 봐봐. 자요, 봐봐. 임의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인 선임했으니까. 여기서 문제.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의 임의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임의대리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냐고. 여러분 조선말로 언제나 몰라요? 언제나 몰라? 언제나 임의대리라니까요. 언제나. 아니 말모이 영화 보고 오라니까. 다음 주부터 꼭 이번 주에 꼭 가서 보고 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말모이가 뭐냐고요? 영화예요. 알겠죠? 자, 봐봐. 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돼. 왜 그러냐?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냥 대리, 앞에가 법정이가 임의가 중요한 거야.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임의 대리지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게 이제 본인이죠. 본인 뱃속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대리인이 들어있죠. 대리인은 본인보다 권한이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봐봐.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어떻게 돼?
엄마 뱃속에 엄마가 죽으면 엄마 뱃속에 있는 A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소멸을 보면 뭐가 나와? 본인의 사망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리인 자신이 뭘 한다? 사망한다.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럼 대리권이 뭐 한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알죠? 뱃속에서 태아가 사산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또 뭐가 있다? 복대리가 여기 들어있죠.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복대리가 사망한다. 파산한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복대리도 없어져. 그래서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알겠죠? 뭐가 있다? 본인이 사망,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유견 개시. 알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부분 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많이 커봤자 똑같아. 그런데 99.995%는 대리인의 권한보다는 클 수가 없어. 적어. 그 말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해서 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안 한다? 여러분요, 대리인이 복대리보다 큰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해서 대리권이 소멸한다 해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말은 대리권과 복대리를 뭐한다? 병존한다. 나란히 있는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여전히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인이다. 둘 다 똑같이 본인의 대리니까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지금?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럼 봐봐. 이놈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어요. 또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이렇게 있어. 원칙은요. 여러분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을 못해요. 봐봐. 선임을 했을 때 책임이란 말이 뭐죠? 대리인 책임지는 것은 복대리가 잘못하면 대리인이 갑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선임을 못하니까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죠. 복대리가 없으니까. 왜 없죠?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해요. 언제든지 선임하니까 무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자 봐봐. 여러분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중에서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죠. 많은 학생들 중에서요. 내가 갑이요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뭐죠? 가장 믿을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을이 제일 믿을만해서 대리권을 줬는데 나하고 전혀 모르는 정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라면 돼 안 돼? 안 되죠. 본인한테 손해니까. 그런데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보면 애 낳고요. 어린애들 보면 중고등학생들요. 고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요. 애 낳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거나 공중화장실에 버렸다. 뭐 검은 봉지에 해가지고 뭐 어디 쓰레기통인데 버렸다. 이런 말 가끔 기사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임시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성민가 하는 개그맨 있죠. 30년 전에 20년 전인가? 뭐 자기 30살 때요. 애 낳았던 것을요. 또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요즘에요. 뭐 김학래인가 하는 가수하고요. 뭐 했는데요. 임시돼가지고 자기가 혼자 애를 키웠다. 그걸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은 법정 대리인 먼저 미성년자가 근데 얘가 성년인데 얘가 아직 미성년자를 해봐. 그러면 걔는 뭐예요? 그 이성미가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까발리면 돼요? 옛날에도 몇 번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학래가 김학래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을 했죠. 자기는 이성민의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감정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연예계를 접었다. 접고 다른 일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나중에요. 이제 연애 활동을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김학래도 웃기죠. 자기가요. 애를 낳았다 해서 자기가 그게 자기 아들인가요? 한 번도 키우지 않고 보지도 않는가? 그럼 그 사람 누구죠? 내 인정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지. 정자 제공자지. 시험관 아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전혀 없죠. 자기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책임 한 번도 안 졌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때도 한번 문제가 돼가지고 김학래가 엄청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연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2010년인가 그걸 공포를 했어. 사실 그때는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지금 알겠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연애 활동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성미가 또 얘기했죠. 자기 30살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혼자 애기 키웠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요, 그런 얘기를 한 여자는 정신없는 여자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요, 딴따라 이것들 머릿속에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수준 낮아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얘기할 것인가요? 봐봐. 김학래라고 하는 사람도 다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 있죠? 그러면 그 아이가 성년야물이 돼 있어도 그 아이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빠가 생물학적인 아빠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애써 감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없어요, 시댁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뭐 어쩐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외국 사회에서는 뭐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뭘 지금 와서 또 이야기하냐고.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법정 대리한 것이 그렇게 무시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까발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임의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법정 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무식한 발언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내가 굳이 A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김학래 봐봐. 한 번도 얘를 돌보지 않았겠죠? 그러면 돈 한 푼도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죠. 내 아들을 보호하겠어. 그게 말이 된다?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알았죠? 그게 어떻게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 아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요, 일본 있죠, 일본계 의사가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시험관 있죠.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시험관 임시 불임 부부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남편의 이제 정자를 가져올 수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관 수술하면서 걔가 다 자기 정자를 제공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인가 100몇십 명인가 걔 목표가 1000명 아니에요. 그래 지금 걔는 지금 싱가포르 어딘데 그래서 걸렸잖아요. 한 2년 정도 됐나? 1, 2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걔는 자기의 정자를 제공해서 시험관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하게 이제 한 번은 자기 남편의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겠죠. 뭐라 DNA 검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어찌 되냐? 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지고 애들이 생긴 게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게 걔 목표가 몇 명이에요. 근데 걔는 또 의외로 또 걔가 자기네 집에 엄청나게 또 일본에서는 또 부자해가지고 전혀 없는데 얘 목표가 뭐 1000명인가를 자기가 이 지구상에 자기의 씨를 뿌리겠다 이게 목표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걔를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정 대리한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임해서. 그래서 이런 봐봐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 하는데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사법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중에서 누가 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요? 누가? 임의 대리는 선임 못 하잖아요. 법정에 언제 선임하죠? 법정 대리가 더 크죠? 누가 책임이 더 커요? 아니 여기는 책임 없다잖아요. 뭐 안 보여? 여기는 책임 없다고 이런 선임 못 한다잖아요. 여기는 봐봐.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런 봐봐. 내가 잘못한 것만큼 책임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진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좀 이해됐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 책임을 지니까 내가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여기 뭐다?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여기 있어요? 아니 미성년자가 계약을 완벽하게 못하니까 아버지가 대신하는데, 완전한 계약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아버지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 가서 뭐 좀 일 좀 하고 오시오. 말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은 없어. 당연하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부득이한 사유가 계약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 오늘 2시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여기 앞에서 사고 났어. 그 병원에 입원했어. 계약을 깰 수는 없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가서 너가 좀 대신 좀 해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부득이한 사유죠. 이 두 가지 경우는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에서 책임지는 게 더 무거워요? 잘못이 없는데 책임지는 게 더 무거워요? 잘못이 없어야 책임지는 게 더 무겁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때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더 가볍잖아요. 그냥 할 때는 무겁고. 무슨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 을이요, 우리 임의 대리인인데요. 이 을이 복대리를 선임하려고 그래. 누구를요? A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갑이 뭐냐? A 하지 말고 지명을 해. 갑이 지명을 해. 그냥 정을 하라고, 정을.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정을 복대리를 을이요 선임했어. 선임했는데 이 을이 정이 보니까요 부적임해. 그 일을 전혀 몰라. 불성실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꽃이다. 내가 A 한다니까 꼭 정하라 가더니 이렇게 하고 꽃이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을은요 바로 갑한테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돼? 해임을 해야 돼. 해임을 하든지 통지하든지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책임을 져. 그럼 봐봐,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자요. 그래서 그럼요 그 그림 봐봐. 44페이지 그 위에 그림이 바로 다 그거예요. 1번 봐봐. 시험에 뭘 제일 잘 나와줘. 봐봐. 여기 대리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바꿔. 복대리인 누구 다음에 있죠? 복대리인 누구 다음에 있어? 대리인 다음에 있으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알겠죠? 본인의 대리인. 그냥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44페 보고 있죠? 선임하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더라도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그래서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기서 권리 동그라미 해. 권리. 의무 동그라미. 봐봐. 권리 동그라미 하고 의무 동그라미 해가지고 권리는요 두 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 의무는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성관주의 의무. 수치한 거, 수치물, 인도 의무 이렇게요. 수치물, 인도 의무 이렇게.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 권리와 의무 이렇게.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성관주의 의무, 수치물, 인도 의무 이렇게. 아마 밑에도 다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놓으면 돼. 썼나요?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한 가지 자세는 좋아요. 적극적으로 써요. 알겠죠?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자, 권리와 의무요. 밑에 또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맨 위에요. 44페이지요.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 선임에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으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돼. 6번은요. 6번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7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넘어가 된다? 소멸하죠. 여기서 문제 봐봐. 여기 봐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죠. 여기서 문제.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복대리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이 법에서는 있을 것 같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요, 항상 우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다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알겠죠? 자, 봐봐. 내가 지금 복대리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 임의 대리라고 그랬죠?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 거예요. 선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8번. 복대리는 임의 대리이므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됐죠? 자, 거기 보고 이거 박스 안에 보면 본인의 지명 봐봐. 세 번째 칸. 임의 대리의 본인의 지명. 본인이 지명하죠? 부적의미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죠? 그럴 때 책임을 진다. 알겠죠? 자, 오른쪽이요. 밑에 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보셔요. 45페이지 보면 복대리의 의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 줄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리인의 복임행위. 복임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의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의 이름을 혐의할 필요가 없다. 4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복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아까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복대리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아까 권리 의무 아까 했었죠? 자, 6번은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복대리인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으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2번에요. 임의 대리권이죠.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없다. 책임도 없다. 2번 줄거 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 줄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임의 대리죠. 법률의 규정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두 번째 줄 줄거 승낙이 있거나 바로 옆에 부득이한 사유. 그때 복대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3번에 본인의 지명 동그라미. 지명은요. 부적의미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태만 동그라미 게을리. 태만을 뭐란다? 게을리할 때. 게을리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 목적인 법령의 해석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기 하나 묶어봐. 그 말의 뜻은 뭐죠? 누가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누가 하더라도 무방한 일이죠. 내가 꼭 할 필요 없는 거. 그런 경우는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거기 줄거.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맨 끝에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낙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승낙이 있는 것을 본다. OX, X. 승낙 명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명시하면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법정대리죠? 법정대리는 줄거봐. 그 책임으로. 너무너무 중요해. 그 책임으로. 두 번째 줄 복대리는 선임.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여기 돼 있죠. 그런데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나? 복대리는 그 책임으로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그 책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뭐냐? 너가 무슨 책임,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든 뭐든 책임을 진다면 너 마음대로 해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죠? 이 말을 언제든지 선임하고 언제든지 책임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책임으로 복대를 선임한다 이 말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법정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해. 그 책임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하고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여기다가 그 법정 대리를 임의 대리로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 뭐가 된다? 아까 경감된다. 3번 봐봐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줄거. 그 다음에 책임 범위 맨 끝에 줄거. 임의 대리보다 법정 대리인이 더 넓다. 5번요.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다. 알겠죠? 복인권을 소멸은요. 복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다시 복대리인을 뭐한다? 선임하지 못하는 거죠. 임의 대리는요. 그러니까 복대리인 다시 또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이 말이죠. 그런데 2번은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복되는 자신이 사망해도 복될 거를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